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산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벌채하고 자작나무를 심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가을에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이제 군으로부터 요 인가를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게 이제 작업이 너무 눈이 많고 이제 한겨울에는 작업이 힘들어서 3월에 벌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채 다 끝나자마자 지금 자작나무를 심어놓은 상황입니다.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하는 사람인데 이 멀쩡한 산에 나무 싹 빼고 환경 파괴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럼 여러분들 요즘 그 전국 국토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벌거숭이 산들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지나가면서 아마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산에 나무 멀쩡한 거 다 뱉지? 이거 이거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산을 잘 보존해야지 이렇게 환경 파괴해도 되나? 이런 말씀들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나무를 심고 다시 벌채하고 다시 가꾸고 뭐 이런 내용을 일반적인 내용을 곁들여서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그 나무를 목재를 소비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63%가 산림인데요. OECD 국가 중에 네 번째로 산의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산이라는 이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1년에 목재를 얼만큼 소비를 할까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어, 그 통계 자료 보면 1톤 트럭으로 3천만 대의 분량의 목재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3천만 대면 엄청난 양이죠. 아니 무슨 나무를 그렇게 많이 쓰겠어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쓰는 휴지,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사무용품, 종이, 그 다음에 뭐 애들 기저귀, 그 다음에 건축용 뭐 별의별 곳에서 쇼파, 탁자, 뭐 우리 애들 책상을 시멘트로 하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재 소비량이 우리가 1년에 우리나라가 3천만 대를 가지고 있는 소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산림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재의 자급률은 15%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목재를 소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근데 무조건 이 나무를 그러면 베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나무가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무를 벤다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침에 휴지를 쓰고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종이컵도 쓰고 그리고 A4지도 사용하면서 산에 나무를 베지 말라 그러면은 그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은 이제 63%가 이제 산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산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보전산지 내에서도 이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준보전산지는 이제 개발이 가능한 산지인 거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임업용 보전산지는 52%, 공익용 보전산지는 25%, 그 다음 준보전산지가 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임업용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나무를 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용 산지는 어떤 데가 되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국립공원이라든가 뭐 그 재해 예방이나 수자원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생태계를 보전해야 되고,
아니면 산지 경관을 보존해야 되고, 또는 국민 보건 휴양을 증진해야 되는 뭐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백두대간이나 국립공원, 그다음에 댐과 연계된 지역, 이런 곳들이 공익용 보전 산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육림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람도 이제 태어나고 죽는 그런 생애가 있잖아요. 근데 나무도 이제 분명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고목이 돼서 이제 다시 없어져야 되고 그런 생애가 있잖아요. 어,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탄소 시대를 가야 되고 지구를 지켜야 되고 환경을 살려야 되는데, 나무가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어, 과연 이 나무들이 언제 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이렇게 어, 이제 적게 해주냐,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 한 보통 이제 뭐 나무마다 수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30살 정도 되는 나무부터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점점 많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를 이제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수종에 따라서 그 이상 더 자라고 안 자라고 뭐 이런 거가 있겠지만은, 어, 나무가 이렇게 오래됐다고 해서 탄소를 활발하게 흡수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테를 봐도 나무를 베 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나무 베 가지고 단면을 보시게 되면 그 한 30살 나이테가 보면은 그 나무의 나이잖아요. 근데 안쪽으로 이제 한 30년까지는 나이테의 그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가 점점 고목이 돼 가면서 나이테 간격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유심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산에 나무를 이제 오래된 나무를 계속 세워 놓는다고 해서 탄소를 많이 흡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물인데요. 그러면 나무마다 다 이렇게 벨 수 있는 벌기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나라에서 이 나무는 뭐 40년이 되면 배도 됩니다. 이 수종은 60년 되면 배도 됩니다. 이런 벌기령들이 있는데, 그 벌기령에 기점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고목이 되면서 그 나무 안이 비면서 목재로서의 가치도 없고 이산화탄소도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서두에 제가 이제 나무를 왜 베냐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나무를 물론 우리가 환경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존해야 된 보존 산지가 있지만, 공익용 보존 산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3분의 1 있지만 3분의 2가 되는 그 준보존 산지와 임업용 보존 산지는 나무를 베서 어떤 그 경제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목재 자급률이 15%밖에 안 되는데, 이 85%를 외국에서 그것도 화석 연료를 떼면서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수입을 해서 연간 7조 원 정도의 그 목재를 수입한다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산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또 임산물이나 목재를 생산하고, 또 요거를 채취하고 재배를 하면서 이제 공급을 하면서 그거를 가공하고 유통하고, 그 속에서 이제 무공해와 청정 그 숲 푸드 같은 거를 이제 만들고, 또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자급률을 높이고,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은 보전하고 3분의 2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과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보존해야 되는 내추럴 포레스트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경제림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커머셜 포레스트라 그러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잡혀서 그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자작나무 보시면 이제 막 심어놨어요. 이렇게 요만한 자작나무가 지금 한 5헥타 정도 벌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저 아래까지 다 합치면은 이제 자작나무 저 아래는 한 30년 넘은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요. 다 합치면은 한 10헥타 조금 안 되는 자작나무 숲을 이제 조성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심은 자작나무 숲은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풀베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속가베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요 먼 미래에 좀 멋진 자작나무 숲을 꿈꾸면서 이렇게 그 벌채를 하게 됐습니다. 예. 요거 제가 한 매년 한 번씩 여기 와서 이 자작나무가 크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경제림으로서 이제 그 숲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옆에 보시면 이쪽엔 지금 낙엽성 조림지예요. 보면은 비교적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낙엽성 조림지인데 계속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해야 될 산은 보존하고 이렇게 경제림으로써 우리가 목재를 목재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리고 목재는 우리가 한번 탄소를 나무가 저장하면 그 목재를 사용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이렇게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육림업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런 산업이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나무들이 대부분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다 전국토가 이렇게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나이 든 나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유럽의 그 임업 선진국들을 보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나무를 가꾸고 한쪽에서는 다시 벌채하고 또 심고, 그렇게 임업 선진국들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한 예로 독일 같은 나라는 뭐 벤츠니 아우디니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지만 임업이 굉장히 선진국이거든요. 그 나라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있는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멋있는 자작나무 숲을 만들 꿈을 가지고 이렇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